자, 이제 개념편 22페이지 펴보세요. 자, 22페이지 이제 최소 공배수의 활용 들어갈 건데요. 자, 일단 거기 최소 공배수의 활용 지문을 좀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한 뒤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문제. 자, 그 다음 세 자연수 A, B, C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자, 거기 보시면 처음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는 최소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가능한 한 작은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 최소의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도 최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한다 하면은 공배수. 정육면체 만드는 것도 공배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남는다. 다 공배수를 의미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사실 잘 모르니까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어떤 정류장에서 일반 버스는 8분, 좌석 버스는 12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가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일반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부터 봅시다. 자, 일반 버스는 8분마다 출발하니까 자, 오전 7시 8분에 출발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몇 분에 출발하겠어요? 그렇지, 16분. 그럼 그 다음에는 24분. 그 다음에는 32분. 그 다음에는 40분.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8분 간격으로 출발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좌석 버스 보겠습니다. 자, 얘는 12분마다 출발하면 두 번째로 출발하는 시각은 그렇지. 24분. 세 번째는 36분. 네 번째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봐봐. 일반 버스랑 좌석 버스가 그러면 만나는 시각은 7시 몇 분? 24분이라. 또 그 다음에는 몇 분? 그렇지. 48분에 만나겠죠. 그래서 자, 두 버스가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때는 자, 8과 12에 뭐야? 얘네들은 24는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8의 배수, 밑에 거는 12의 배수가 되니까 이 24가 바로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몇 시 몇 분이다. 8시 24분이다. 7시 24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요, 위에 한 거 그대로 갖다가 채워서 주시면 되겠어요. 16, 24, 32, 40, 48. 그러면 24일 때 만나고, 36일 때 만나, 40일 때 만나네요. 48일 때. 24일 때와 48일 때 만난다. 이렇게. 자, 그러면 4-1번 풀어봅시다. 자, 금민아. 네, 4-1번.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 몇 시 몇 분 나왔어요? 9시 24분? 수아는? 10시 20분. 그렇지. 오전 10시 24분이 되겠죠. 9시에 출발을 하면, 봐봐. 지민이는 9시 28분. 태영이는 9시 42분에 도착을 했을 거야. 다시 왔을 거야. 그치? 그럼 28의 배수는 그 다음은 몇 분이 되는 거야? 9시 56분이 되고, 그럼 42의 배수니까 42 곱하기 2 하면은 일단 얼마야? 84인데. 그러면은 1시간 몇 분을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1시간 24분을 추가해주면 10시 24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9시 56분에 또 배수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28만큼 더하면 10시 몇 분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10시 24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28과 42에 일단 뭘 구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7로 나눠지니까 4, 6인데 한 번 더 2로 나눠지고요. 자, 최소 공배수는 요렇게 니은자로 갖다가 곱하면 자, 7이 14 곱하기 2, 3, 6 하니까 총 몇 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84분, 즉 1시간 몇 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24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오전 10시 24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많이 봤는데, 자, 얘는 지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15cm, 12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 벽돌을요, 이번엔 어디 안에다 넣을 거냐면 정육면체 안에다 넣을 거야. 그럼 얘들아, 앞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배웠는데, 최대 공약수는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만드는 개념이었어? 아니면 큰 거를 가지고 작은 거를 만드는 개념이었어? 그렇지. 큰 직사각형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누는 개념으로 가야겠어. 더 작게. 그치? 근데 최소 공배수는 뭐야? 작은 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지금? 그렇지. 큰 거 만드는 거야. 지금 벽돌을 쌓아서 이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약수의 개념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 적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배수의 개념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배수가 아니라 공배수를 골라주어야 하고, 그 다음,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와 12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제 세 개의 수를 나눠 쓴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세 수 중에 두 수만 만족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15, 12, 6. 세 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약수가 있어. 얼마로? 3으로 하면 5 되고요. 4 되고요. 2 돼요. 자, 그럼 이제 5, 4, 2에서는요.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로 나누면, 자, 안 되는 애는 그냥 내리고, 자, 이 4와 2를 나눠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 2, 5, 2, 1 요렇게 다섯 개를 곱해 봅시다. 자, 요거 다 곱하면 얼마 나오나요? 60.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60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가 60cm가 된 거냐면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각각 60cm가 된 거야. 그치? 그럼 가로에는 이 벽돌을 몇 개 쌓을 수 있는지 구하려면 60을 이 가로의 길이 얼마로?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60을 10으로 나누면 그렇죠. 가로에는 4개. 자, 그럼 세로는 마찬가지 60을 세로의 벽돌 길이 얼마예요? 12가 되니까 나누면 5개 쌓을 수 있는 거고. 자, 높이는 지금 6cm니까 60을 6으로 나누면 그렇죠. 10개를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총 여기 안에다가 가득가득 채울 거잖아. 그러면 가로에 4개씩, 세로에 5개씩, 높이에 10개씩 채우게 되면은 총 몇 개를 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200개를 쌓을 수 있는 거죠. 네, 다 안에다가 다 가득가득 채워 넣는 거니까 세 개를 다 곱한 수로 나타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5-1번 풀어봅시다. 네, 5-1번도 마찬가지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 큰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니까 세 개의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죠. 그럼 28, 16, 14. 자, 얼마로 나눠져요? 2로 하면 14, 8, 7. 자, 그 다음 7이랑 14 나눠볼까? 7로 하면 2 되고요. 얘 그대로 내리고 얘는 1 되죠. 근데 2와 8이 한 번 더 나눠지네요. 얼마로 나눠져요? 2로 하면 여기는 1 되고 여기가 4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 7, 2, 4 요거 4개의 수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최소 공배수. 그렇지. 112.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112인 거니까요. 자, 가로에는 몇 개씩 들어가나 봅시다. 자, 가로 거 구하려면 112에서 28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112 나누기 28. 몇 번 들어가요? 그렇죠. 가로에 4개 들어가고요. 자, 그럼 세로에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하려면 자, 112 나누기 16 해주면 되겠죠. 자, 몇 번 들어가요? 그렇지. 7번. 그 다음에 높이는 마찬가지. 112 나누기 14 해주면 되니까 몇 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의 수를 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 몇 개 나오나요? 그렇지. 224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6번. 자, 얘도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 활용했던 거랑 비슷해요. 최대 공약수는 나누었을 때 남는다라고 하면 남지 않게 하려면 남는 것만큼 어떻게 해줬어? 빼줬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반대로 3, 5, 6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수, 두 자리 자연수인 건데 그 두 자리 자연수를 몰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제냐면 자, 네모를 3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고요. 자, 똑같은 네모를 4,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고요. 그 다음 또 똑같은 네모를 얼마로 나누어도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다라는 소리야. 1이 남는다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네모를 모르기 때문에 네모에서 뭐 1을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봐. 3으로 나누었어. 그러면 얘는 3의 뭐야? 일단 배수야, 그치? 근데 3의 배수인데 얼마가 남았어? 1이 남았어. 얘도 네모도 5로 나누어서 1이 남았어. 그럼 일단 5의 배수에다가 1만큼 나중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네모를 6으로 나누었는데 1이 남았다고 하면은 6의 배수를 구한 후에 마지막에 얼마를 더해주면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의 배수에다가도 1을 더해주고 5의 배수에도 1을 더해주고 6의 배수에도 1을 더해준 값이 바로 네모가 될 거야. 그럼 봐봐. 이 네모는 다 똑같은 수니까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여야 되니까 3과 5와 6의 무슨 배수여야 돼? 공배수여야겠지. 그럼 3, 5, 6의 공배수를 구한 후에 얼마를 더해주면 1을 더해주면 바로 그 네모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배수를 골라줘야 돼?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겠죠. 자, 그럼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자, 3과 6을 나눌 수 있겠네요. 얼마로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나누면 1, 5, 2가 되네요. 자, 1, 5, 2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쭉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 곱하기 5 하면 10이니까 10 곱하기 3에서 그렇지 30 나와요. 자, 최소 공배수는 30이므로 자, 1이 남게 하려면 이제 이 30에다가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인 거야?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 자, 네모값이 31이 나왔네. 자, 나눠볼까? 자, 3에 31이 몇 번 들어가요? 10번 하면은 30 되니까, 나머지 얼마 나왔어? 1 나왔어. 그쵸? 자, 그럼 5는 31에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가니까 5, 6에 30 해도, 또 나머지가 1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6, 5, 30 해도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배수를 구해준 후에 그 나머지 값만큼 어떻게 해주면, 해주면 그때 네모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6-1번 풀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25. 그럴 것 같았어. 문제 안 내봤어. 왜? 여기 보시면 몇 자리 자연수라고 나와,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나오지, 그치? 다시 구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자, 일단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나왔어요? 90. 그렇지. 9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90에다가 그냥 5 더하면 안 되잖아. 90의 배수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90의 배수. 뭐 있어? 그렇지. 그럼 180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85.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 문제를 잘 읽으면 되겠지.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고 밑줄 쳐가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뒤로 가셔서 또 새로운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25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얘는 어떤 유형과 비슷한 문제냐면,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ABC 세 화분에 물을 주는데, 자, A 화분은 4일마다, B 화분은 7일마다, C 화분은 14일마다 물을 준대요. 자, 오늘 세 화분에 모두 물을 주었다면, 처음으로 다시 모두 물을 주는 날은 며칠 후냐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선생님 지금 어디에 밑줄 쳤어? 처음으로 다시. 자, 그럼 얘는 어떤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인 것 같나요? 처음으로 다시가 나왔으니까. 자, 필수 문제 4번 문제일까? 아니면 필수 문제 5번 문제일까? 그렇지, 4번 문제죠. 얘도 몇 분 간격으로 가는데 언제 동시에 다시 만나냐?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몇 분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언제 동시에 물을 또 주냐? 언제 만나냐? 라는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4와 7과 14에 무엇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구해보세요. 나왔나요? 네. 네, 며칠 후 나오나요? 28. 그렇지, 28일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톱니바퀴 문제야. 어디서 많이 눈에 익지 않아? 우리 6학년 때도 풀었었어, 톱니바퀴 문제. 톱니바퀴 나오는 순간 항상 뭘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최소 공배수. 뭐 당연히 최소 공배수 배우는 단어니까 최소 공배수겠죠. 그럼 문제 한번 먼저 읽고 파악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톱니의 수가 각각 20개, 18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고 있다. 이 두 톱니바퀴가 한 번 맞물린 후, 자,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오네. 처음으로 다시. 자,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 뭘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라는 소리인 거죠. 이게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랑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가 섞여져 나오면 언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언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밑줄을 치고 간략하게 최소 공배수 써놓고 시작하면 문제 풀 때 틀리지 않겠죠. 자, 맞물리려면 두 톱니바퀴 A, B는 각각 몇 바퀴를 회전해야 하냐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20과 18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얼마로 나눠지나요? 1로 하면 10분의요.
자, 10과 9는 더 이상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의 개수는 요거를 다 곱해주는 거니까 네, 얼마 나오나요? 그렇지, 180. 그러면 A도 180개일 때, B도 돌아간 톱니가 180개일 때 만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톱니가 20개가 있고, 얘는 18개가 있으니까, 자, 180개일 때 만난다고 했으니, 그럼 돌아갔을 때, 맞물리는 게 180번째가 되려면, 얘는 몇 바퀴를 회전했다라는 소리야, A는. 180에서 20을 어떻게 해주면? 나눠주면 회전수가 나오겠지. 그럼 몇 바퀴 회전했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얘는 9바퀴 회전할 때 톱니가 180개에서 맞물렸다는 거고. 그럼 18개인 톱니는 몇 바퀴 회전하면 180개일 때 만나겠어요? 그렇지. 10바퀴일 때 만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몇 바퀴를 회전해야 되냐?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A는 9바퀴, B는 10바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7번, 24쪽.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분수 12분의 7, 5분의 14에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를 A분의 B라고 한대요. 자, 얘들아, 중요한 건 결과가 뭐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야? 자연수.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모값이 얼마가 돼야 돼? 분모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수랑 자연수랑 같은 말이야? 아니죠. 자연수가 되려면 뭐 쉽게 생각해서 분모가 없어져야 돼. 그럼 12와 5가 없어지려면 자, 여기 옆에다가 곱하는 수는 12와 5의 무슨 수여야 할까? 12도 나눠줘야 되고 5도 나눠줘야 돼. 공통으로 나눠줘야 돼. 12도 사라져야 되고 5도 사라져야 돼. 최대 공약수, 자, 더 작아지면 나눠봤자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 분모가 남아있어. 그럼 12와 5를 둘 다 없애주려면 12와 5에 뭘 곱해줘야 돼?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요 B값은요, 바로 분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 분자는 12와 5의 최소 공배수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빈칸. 자, 분모인 12와 5의 배수이므로 두 수의 무엇이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아, 근데 가장 작은, 아직 모르니까 작은지 그냥 공배수다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수의 공배수이다. 자, 그럼 B는 정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A가 얼마인지 볼게요. 자, A는 분모값입니다. 지금 여기다가도 A분의 B를 곱해야 되고, A분의 B를 곱해야 돼. 근데 요 B는 이 분모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12와 5의 공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12와 5를 나눠줬으면 굳이 7과 14의 배수를 구할 필요는 없어. 그냥 7과 14는 나눠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 값은요, 7과 14의 무엇을 구해줘야 될까?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공약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7과 14의 약수이므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자, 3번 문제 보면, 자,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중 가장 작은 기약 분수를 구하래. 자, 그럼 분수가 작으려면 분모는 최대한 어때야 돼? 커야 되고, 분자가 최대한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B는 작아야 되니까
그냥 공배수가 아니라 어떤 공배수를 구해주어야 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A는 커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공약수가 아니라 어떤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구해볼까요? 자, 7과 14의 최대 공약수. 얼마로 나눠지나요? 7번. 7로 나누면 1 되고 2 되니까 A 값은 얼마? A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B값 구해볼게요. 자, B는 12와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2와 5 지금 나눠지는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소인 것들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두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A분의 B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분의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문제가 이제 생소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12분의 7에 7분의 60을 곱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7, 7 약분되고, 자, 12와 60은 12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5 남죠. 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연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5분의 14도 마찬가지, 5분의 14에다가 7분의 60을 곱해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 먼저 7로 약분하면 1, 2 되고요. 자, 그 다음 5로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12. 자, 그럼 얘도 뭐가 만들어졌어? 자연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7-1번 풀어봅시다. 다 구해봤나요? 네, 얼마 나오죠? 그렇지. 8분의 75. 자,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25와 15에다가 25, 15가 없어져야 자연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도 25의 배수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5분의 32에도 15의 배수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25와 15의 공배수를 구하는데, 자, 곱할 때 공배수는 분자예요, 분자. 근데 가장 작은 기하분수 구하라고 하면 공배수 중에서도 분자값이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공배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기하분수가 작아지려면 분모는 최대한 어때야 돼요? 분자는 작아야 되고 분모는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럼 여기서는 24와 32를 나눠주면 되는데 가장 큰 수로 나누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와 32의 최대 공약수 분의 25와 15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기하 분수가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개념. 자, 이 개념 살펴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숫자 말고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나타낼 거야. 자, 보통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은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그 두 자연수를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나눗셈을 이용을 하면 자, 앞에 있는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까지 다 곱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곱한 값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자,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최대 공약수는 앞으로 G를 사용해서 나타내 먹을 거고요. 자, 최소 공배수는 그럼 이 G, 최대 공약수와 자, 이 A라는 숫자를 G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몫을 소문자 A라고 해보고 이 B라는 자연수를 최대 공약수 G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몫을 소문자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소문자 A 곱하기 소문자 B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따라와요?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이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볼 거야.
자, A 곱하기 B를 표현할 거야. 자, 요 자연수 A는요, 최대 공약수와 이 작은 a를 뭐 한 값이랑 같아요? 둘이 곱한 값이랑 같아요. 그럼 g 곱하기 a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b라는 자연수는 이 최대 공약수 g와 b를 어떻게 한 수랑 같아요? 곱한 수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G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A 들어있고 B 들어있네. 자, 얘를 쭉 풀어서 써보면 G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아까 G 곱하기 A 곱하기 B 요 부분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최소 공배수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L을 갖다가 쓰면 A 곱하기 B는 G 곱하기 얼마다? L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즉,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무엇과 같다? 곱과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자로 파악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숫자로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 12와 24의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봅시다. 얼마로 나눌 수 있나요? 12와 24? 6으로 하면 2, 그리고 4. 자, 한 번 더 나눠봅시다. 얼마로 나눠지죠? 2로 하면 1이고 2가 되죠. 자, 이 6과 2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인 거지. 자, 최대 공약수 얼마야? 지금 6이 12인 거고. 자,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한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12에다가 2 곱하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 나와요? 24 나오죠. 자, 뭐 해볼 거냐면 이 두 수를 곱해 볼 거라고. 12 곱하기 24를 해볼 거라고. 자, 12 곱하기 24는 자, 12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24는 6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다시 풀어서 쓰면 6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4인 것인데, 자, 여기서 2 곱하기 6 곱하기 4는요, 얼마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6, 2, 2. 6, 2, 2. 이 부분이 얼마랑 똑같아? 최소 공배수랑 똑같고, 요 부분이 얼마랑 똑같아? 최대 공약수랑 똑같이.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밑줄 쳐놓으시면 되냐면 요거에만 메모 박스를 한번 쳐봅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무엇과 같다고요? 곱과 같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옆에 것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 곱하기 B는요. 자, G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B는요. G 곱하기 B로 풀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쭉 나열해 보면 자, G 곱하기 G 곱하기 A 곱하기 B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GAB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값이 뭐랑 같아? 최소 공배수랑 똑같지. GAB 이렇게 니은자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였으니까. 그럼 결국 G 최대 공약수와 G 곱하기 A 곱하기 B 최소 공배수를 뭐 한 값이 곱한 값이 두 자연수의 무엇과 같다? 곱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두 자연수의 곱이 750이래. 자, 그럼 두 자연수. 하나를 A라고 보고 하나를 B라고 봤을 때 A 곱하기 B가 지금 750인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한 값과 같다고 했어요? 곱한 값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지금 750인데 최소 공배수가 즉 L이 150이래.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이 750에서 150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죠.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다? 5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개념은 사실 간단한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문자가 많아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치? 자, 8-1번 풀어보세요. 자, 답 맞춰봅시다. 답 얼마 나오나요? 68. 64. 성민이는? 모르겠어요. 윤서는요? 지금 구하. 구하고 있어요. 오케이. 시간 좀 더 줄게요.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48과 n의 자, 최대 공약수가 16이고, 자, 최소 공배수가 191이에요. 자, 위에서 배운 개념으로 풀면, 자,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8에서 16 곱하기 192 한 거를 둘이를 나눠주면 n이 얼마인지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좀 쉽게 하려면 요거 곱하지 말고 그 각 항을 16으로 나눠볼게요. 자, 여기 16으로 나누면 1 되고요. 여기 16으로 나누면 3 되죠. 그럼 3 곱하기 n이 192면 n 값은 이제 192에서 3을 나눠주면 되니까 3, 6, 18, 3, 4, 12 해서 n은 64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풀어서 선생님이 이 식처럼 한번 써볼게. 자, 48과 n의 최대 공약수가 16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16을 갖다 쓸 수 있을 거고, 자, 48을 16으로 나누면 이 값은 3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16과 3과 이 네모 값을 곱해서 지금 최소 공배수 얼마가 나왔다라는 소리야? 192가 나왔다라는 소리지. 그럼 48에서 네모를 곱한 값이 190이니까 192에서 48을 나누면 네모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이 네모는 얼마입니까? 192 나누기 48?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럼 요 네모 자리에 4를 갖다가 써봐. 그럼 네모 값이 4면은 이 n 값은 16이랑 4를 어떻게 한 값이야? 그렇지.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n 값은 얼마? 그렇지.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유형편 19쪽부터 22쪽까지가 숙제입니다. 많진 않죠? 헷갈리면 개념편 책 보면서 하셔도 되니까 꼼꼼하게 읽으면서 풀어봅시다.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